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의 삶을 위해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신개념 실버 방송 나야가라 진행을 맡은 이정수 김하중입니다. 이정수 선생님 수술했다고 들었는데 경과는 좋습니까? 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일수록 노인들은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오니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더운 날씨만큼이나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있는데요? 바로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력입니다. 공경받아야 마땅한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힘없고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력을 예방하고 상담해주는 익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익산 여성의 전화 하춘자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익산 여성의 전화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익산 여성의 전화, 그러면 이름이 좀 이상하지요. 여성 전화. 두 가지거든요. 그 전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익산 여성의 전화 생긴 지 한 15년 되고요. 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생긴 지 한 30년 되거든요. 거의 오래됐네요. 네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전화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한 30년 전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당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거죠. 부인이 때렸을 때 부인이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거나 네. 막 이런데 막 멍이 들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 이빨이 빠지거나 뭐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것이 있을 때 가연 얼굴을 보면서 남편이 나를 때렸어 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익명성을 하기 위해서 전화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전화로 서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전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26개 지구가 있는 중에 하나가 익산 여성의 전화인데 올해 익산 여성의 전화는 지금 사단법이나 개별 사단법이나 해서 개최성을 좀 돈독히 했습니다. 일반 폭력과 가정 폭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폭력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시내에서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보시죠. 사대약 근절, 그래서 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음식물, 불량 음식물, 네. 폭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폭력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폭력은 일반적인 신체적 폭력, 물론 가정폭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서적 폭력이라든가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경제적 폭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신체적 폭력, 구타나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폭력과 가정 폭력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폭력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 일어나는 거잖아요. 노출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례적인 폭력이 많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건데 가정 폭력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을 때리거나 남편이 부인을 때리거나 간에 같이 사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폭력은 자녀한테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 폭력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습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때려서 상해 진단 3주가 나왔다. 그럼 구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정폭력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때렸다. 어때요? 보통
뭐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명태 어머니에서 때리면 맛이 난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렇게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내 부인 내가 때리면 네가 왜 간섭해?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된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가 다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폭력은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 한다는 게 그런 큰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악영향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가정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네. 가정폭력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제 여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뭐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정신적 이상이 있다든가 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어떤 여건, 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또 너무나 그 주위에서 나를 어렵게 하니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사회적인 문화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성평등적인 의미로 가지 않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우월주의. 그래서 남성 무엇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이주시대 때 굉장히 그 삼종 지도라든가 그 여성이 폄하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여자는 때려도 관계없어. 여자는 때려서라도 고쳐서 살아야 돼. 뭐 자기가 여성을 말하자면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처럼.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렇죠. 부부라는 게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는 데서 그런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황혼이혼을 많이 말씀하는데 이 황혼이혼과 가정폭력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물론 있죠. 저희가 보면 이제 막 서로 좋았고 너무 행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초기는 굉장히 좋죠. 네. 근데 대부분 어때요? 결혼 초기 한 3, 4년? 뭐 사랑의 유효기간이 2.3년이라고 하는데 기네요. 그런가요? 그 위로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남성들이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구타 행사를 하면 여성들은 어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있다 보면 지키기 위해서 그걸 참고 견디고 견뎌요. 물론 그 간에 여러 가지로 뭐 서로의 폭력, 남편이 때리니까 부인도 때릴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였던 것이 그 마음 안에 한으로 남죠. 그러면 젊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남성들이 되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혼하면 내가 뭘 먹고 살까? 그렇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고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아요. 참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우리 자식들 결혼만 시켜봐라. 나는 이혼할 거야. 그는 뭐 좀 이상하게 하면 앙심을 품는다 그럴까요? 네, 그런 발표가 나오는 거죠. 항연 이혼이라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 폭력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억나는 그런 상담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노인 폭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부부간의 폭력, 부자나 부녀, 혹은 모자, 모녀 간의 폭력.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정 폭력이 주로 하는 단체니까 사회적 폭력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로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부부간의 폭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75세 정도 되시는 굉장히 인텔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이제 경찰서 의뢰로 온 사건인데 자식이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자식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때린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상담을 받으면 이혼을 안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혼
안 하는 것을 전제하에 상담이 오신 거거든요. 되게 이런 이제 폭력을 한 사람을 행위자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가해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가해를 하면 뭔가 일반적인 것을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범죄적인 것이 있다라고 되잖아요. 가해를 했다. 그래. 행위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럽잖아요. 언어가. 우리가 가정을 좀 지키는 범위에서 가정폭력 특별법 안에서 단어마저도 행위자라는 단어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상담을 받아봐라.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나는 안 때렸다. 때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고소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쭉 상담 한 6, 7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당신이 과거에 결혼 한 2, 3년 됐을 때 부인을 때려서 부인이 실신할 정도로 세상에. 병원에 갈 정도로 때렸다고 당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상담 오기 한 3, 4개월 전에 부인하고 딸이 공모를 해서 자기를 때리더래요. 근데 얼마나 때렸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일어나서 발로 차가지고 하여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사례를 보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처음에는 부인은 막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맞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계시지만 남성분들의 힘하고 여성의 힘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구타의 그 강도가 그러죠. 굉장히 크게 되는 거고요. 노인들이 여성의 전화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희가 여성의 전화라고 하니까 여성들만 오는 곳인가 보다. 절대 그렇진 않고요. 남성들도 오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잘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여성의 전화 오시려면 지금 전화 이름이잖아요. 네, 전화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63-858-9191, 구원이에요. 전화하시고요. 아무 때고 와셔서 나 상담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아무 때고 합니다. 근데 약간 월요일부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또 1366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전화. 그건 365일 24시간 돼 있습니다. 그럼 노인들의 그 폭력 예방을 위해서 좋은 조언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굉장히 폭력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노인 폭력이라는 것은 이미 부부간의 폭력, 아주 부자나 부녀 그런 폭력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왔었던 것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특히 지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런 문화 안에 쪄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시대는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했죠. 예, 옛날에 비해 너무 변했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옛날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적응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시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과거에 내가 그런 폭력을 했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죄라고 할까요? 하여튼 사과나 용서를 빚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이아가라 프로그램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거나 소개하고 싶으신 사연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댓글을 올려주세요. 다이아가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의견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의 삶을 위해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신개념 실버 방송 나야가라. 지금까지 연출의 김대영, 구성 박인호, 촬영 협조의 익산 새노인 운동본부, 북일교회, 남중교회, 사단법인 익산 여성의 전화, 진행의 이정수, 김하중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